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설날 좀 잘 쉬셨는가요? 예,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경영연구소장 김유열입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귀농 오늘은 어찌 왔냐면은 귀농 농업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면접 시험 대비 요령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뭐 상반기에 1월 달하고 이제 7월 달에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 농업 창업 아마 접수를 다 받았을 거예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설 세고 나서는 아마 면접을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들 날짜가 아마 통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류만 내고 이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또 잘 봐야만이 된다. 그래서 면접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설 세운 기념으로 귀농 1회차 면접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죠. 설명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참고가 되셔가지고 좋은 그런 성과들을 다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요. 스마트 경영연구소 김유열 TV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유익한 정보를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반갑고요. 귀농 농업 창업 사업계획서 쓰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은 그런 사업계획서 심사 요령과 면접 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귀농 농업 창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심사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5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평가 심사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귀농 농업 창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귀농희망자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초는 빠지고, 첫 번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귀농희망자 신청자에 대해서만 제가 평가표를 중심으로 면접 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류 심사도 이제 있으니까요. 심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귀농 인원수라고 보이죠? 여기 보면 귀농 인원수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5점이거든요. 그래서 4명 이상이 이렇게 이사 왔을 경우에는 만점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육 이수 실적은 이제 10점이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만점은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시간 이상 이수를 하신 분은 만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귀농 심화과정, 그 다음에 중급과정, 기초과정 다 받으신 분들은 250시간 넘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들이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입 후 농촌 거주,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전입일 기준 해가지고 1년 이상이냐, 1년 이상이면 만점이 나오네요, 5점. 그 다음에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이냐, 그 다음에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이냐, 아니면 전입일 기준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5, 4, 3, 2로 나눠져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 지침 의무 조항입니다. 자격 기준, 목적의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 관련 피해 사례 인지 여부. 이게 아마 면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기 사례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곤충 분양형 여러 가지 사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런 뭐 기본적인 것을 좀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변을 잘 해야만이 10점이 나오고요. 매우 우수하다 10점입니다. 자격 기준, 목적의 사용.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심사 우리가 이제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가 이제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외에
그런 사용, 예를 들어서 임산물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산물로 또 계획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점수가 좀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존수 규정이라든지 또 자금 관련 피해 사례 이런 것들도 지금 숙지를 하고 있는가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대표님들이 슬기롭게 잘 답변을 해야만이 점수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했죠. 다섯 번째는 영농 정착 의혹이 20점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주의 영농 정착 의혹이 있냐? 그러면 영농 정착 의혹이라는 것은 아마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날 겁니다, 아마 심사위원이 보면. 그래서 정말 영농 의혹이라는 것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안 쓰고 정량적인 거 있죠? 숫자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영농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잘 쓰고 또 10개년 계획까지 잘 쓰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또 갚을 거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영농 의혹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섯 번째입니다.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입니다. 그래서 10점이 주어지는데요. 매우 우수하면 10점이고 안 좋으면 4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그 사업계획 쓰실 때 어떻게 보면은 그 10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환계획이라고 제가 이제 그 엑셀로 저도 지금 그런 조언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농가소득이라면은 농가소득이라고 있잖아요. 농가소득이라면은 뭘 말하냐면 농업소득 플러스 농가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을 말하는데, 농업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야죠. 그 다음에 농외소득으로 들어오는, 농외소득은 이제 드론으로 농약 준다든지 또 편의점 알바라든지 농한기에, 그리고 농업 관련 농외소득이라든지 가공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이제 농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 이렇게 합친 것이 농가소득이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나왔으면은 이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물론 5개년 계획을 당연히 중장기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는 뭐 2년간 세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기는 5년간 세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는 아마 2033년까지 세웠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 2038년까지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농가 소득이 나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5년간은 이자만 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3억을 만땅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450만 원씩 5년간 갚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원금 상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450만 원만 갚을 때는 그래도 내가 농가 소득에서 450만 원만 빠지니까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 근데 이제 6년째가 들어서면 원금을 또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원금이 3천만 원이 붙습니다. 이제 3천만 원씩 10번이면 3억이니까요. 그러면 이자가 첫 해는 이제 450만 원 당연히 나오겠죠. 3,450만 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3,450만 원씩 갚는 건 아니고 점점점 줄어들겠죠. 원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3천만 원 좀 넘어서 갚다가 2,900 얼마로 갚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10년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농가 소득에서 상환액을 빼야 되겠잖아요. 이자 플러스 원금. 그래서 남는 것이 이제 생활 자금이다. 그러면 그 생활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 남냐. 뭐 2, 3천 원이라도 남아야겠죠. 2, 3천만 원이라도. 이게 하나도 안 남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 소득은 제가 볼 때는 5년까지는 뭐 그런 대로 3, 4천만 원이면 되겠지만은 5년 이후 6년째부터는 5, 6천만 원은 나와야 되지 않냐 싶더라고요. 왜냐면 5천만 원 나온다 해도 3천만 원을 갖고 나면 남는 것은 2천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생활 여유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5, 6천만 원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분은
좋은 계획서로 이제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흥자금 상환계획이 적절성에서 10점 주냐 안 주냐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20점이고요. 투자자금 조달계획 생산 판매 계획이 또 이제 20점 해가지고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보면 요게 재배 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탄원과 재배, 작목과의 작목 집단화.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 있죠. 주로 많이 나는 거, 뭐, 무안의 양파라든지, 뭐, 익산은 쌀, 김제도 쌀이고 그러지만은, 주작목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외적으로, 자기가 이제 소득 작목을 재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또 특이한 작목을 하려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지난번에 그 말을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마. 그래서 말을 제가 그것을 좀 많이 조언을 좀 해드렸는데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익산의 서동마가 대마를 지금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서동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익산의 특산품이라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규모가 적습니다. 이게 한 7헥타, 한 8헥타밖에 안 되는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잎이라든지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뭐 씨라든지 이런 것은 또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이거 좀 특이한 작목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좋은 인상은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목의 적절성, 그 다음에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그 다음에 탄원과 재배 작목과의 집단화, 여러 작목 집단적으로 좀 많이 좀 작목을 하면은 작목반도 생기고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그 지역에 전혀 없는 그런 작목을 하겠다면은 좀 위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질도 맞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작목과의 조화 가능성, 집단화 가능성 그런 것들에서 20점을 준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7번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요, 투자 자금 조달 계획 및 생산 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 자금의 조달, 우리가 이제 3억이라면 또 또는 자부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자본까지 하면 5억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1억을 한다면 4억까지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부담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떤 분은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하신다는 분도 있고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쓰신 분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팔을 거냐. 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홍보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계획도 세우고 농협에다가만 낸다 그러면 별로 뭐 이렇게 좋은 점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이렇게 수매라든지 이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거래 같은 것을 조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 30%를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SNS를 통해서 하는 경우와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런 온라인 거래 쪽으로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이득이 더 많이 남으니까 아무래도 밭대기로 막 넘긴다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농협에 개통출하로 다 넘기겠다 이렇게만 해버리는 것보다 이런 직거래망을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쓰신 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20점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점 사항이 있어요. 가점 사항을 보면은 청년 귀농인들은 이제 5점을 더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농업 관련 자격증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이제 가점이 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점 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점 사항. 그 다음에 가점 사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의 종합 의견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되는데 특히 이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이제 물어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를 좀 숙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가 쓴 것도 기억을 못 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쓴 것도 기억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충분히 구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대표님들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면접은 첫 번째는 뭐 많은 시간을 안 주거든요. 많은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심사 기준표를 보시고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이렇게 7번에 나와 있는 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수치를 좀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를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2월 19일 날부터 뭐 면접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면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뭐 이게 좀 해나갈 그런 숙제잖아요. 몇 번, 5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막힘없이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걸 권장하고 싶어요. 비법이라면, 면접의 비법이라면 뭐 왕도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왕도가 있다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이 표 있죠, 이 표. 이걸 보고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은 귀농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 번째는 교육 이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대표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은 심사위원들이 어차피 이것 가지고 점수를 주거든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15분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면접 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10분간 면접을 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10분간 또 질문하고 한 20분이면 끝날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보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